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용소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과학자들은 왜 깊은 바다로 갔을까? 극한환경 심해 및 열수 생태계의 비밀입니다. 심해는 좀 낯선 지역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독특한 환경을 가진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열수 생태계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예요. 챌린저 딥이라는 챌린저 해연이 약 11,000m가 조금 안 됩니다. 심해 10,000m 이상 들어왔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달에 발자국 남긴 사람이 12명인데 심해는 찾아보시면 한 8명 정도로 나올 거예요. 인류가 심해 탐험을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1872년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해양학 역사에서는 영국의 챌린저를 듭니다. 챌린저가 과학적 탐사를 했고 수심, 해류 측량, 퇴적물, 생물을 발견해서 약 4,700종의 새로운 해양 생물을 여기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심 8,180m를 갔다 오죠. 그 다음 이제 덴마크의 갈레테아오, 1930년 윌리엄 비브, 오스틴 비브, 60년 10,000m가 넘는 자크 피카라와 도넛이라는 두 분이 트리에스테오를 타고 갔다 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62년에도 9,500m 갔다 오는 게 나오고, 심해를 갈 수 있는 과학 탐정 심해 유인 잠수정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군용 잠수정은 다 사람이 타고 움직이지만 그건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또한 200m 전후를 다니는 게 아마 보통일 겁니다. 보통 이런 유인 잠수정은 3명이 탑니다. 메인 파일로트가 타고 주 파일로트, 그 다음에 보조 파일로트, 그 다음에 또 하나 옵저버, 관찰자들이 타요. 관찰자는 이제 일반인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연구자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적에 따른 사람들이 한 명 타서 3명이 보통은 타게 돼 있고, 중국이 그 펑더하이오 갖고 1,900m 갔다 왔다고 신문에는 나왔는데 이제 심해 무슨 생태학회 이런 데서 몇 명이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ROV라는 이제 무인 잠수정들이 있어요. 리모트를 하는 리모팅 오퍼레이티드 베이클 그래가지고 사람이 타지 않고 배 위에서 광케이블 같은 거를 이렇게 매달아서 내려보내는, 밑에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6,000m급까지 가는 해미레가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무인 잠수정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덜 위험하고 비용이 좀 덜 들고, 하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보는 게 굉장히 달라요. 어떤 음악 프로를 TV를 통해서 보는 것과 생방송을 가서 보는 것은 틀림없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과학은 굉장히 작은 변화에서 많은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직접 보는 것과 아닌 거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해 및 열수 생태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여드릴지 이렇게 지구 밑에, 멘트 밑에 마그마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지구 바다 밑에는 그 지각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틈들이 생겨요. 그러면 판이 계속 움직이고 판이 일정한 밀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틈이 생기고 글로 바닷물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지구 한가운데는 멘틀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1200도씨 정도 되는 마그마가 있는데 지각의 약한 부분을 틈타서 얘들이 뿜어져 올라오거든요. 뿜어져 올라올 때 이 바닷물이 합쳐져서 이 마그마 속에 있는 많은 화학 성분들을, 금속 원소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굴뚝에서 연기 나듯이 연기를 내뿜게 돼요. 그거를 저희가 플룸이라고 그래요. 플룸. 그 지역을 하이드로서멀 벤트, 열수 분출 지역이라고 하고, 플룸이 이렇게 뻗어져 나오면 바닷물의 이제 밀도, 이 수심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로 올라오면 옆으로 이렇게 쭉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열수 발견하는데 이 플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동태평양 중앙해령이에요. 이런 중앙해령의 길이만 해도 지구 둘레의 2배 길이, 약 7만 킬로미터나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훈련 중에 3년 정도 캐나다 잠수정인 루포스를 활용을 했어요. 잠수정 없이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잠수정을 쓰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었지만 사용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대략 그냥 말씀드리면 한 2주만 써도 10억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나라에서 이런 심해 유무인 잠수정에 대해서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성공을 못 하겠어요. 해미레라는 6,000m급은 너무 오래전에 해서 이제는 이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온누리를 저희가 이게 잠수정으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뿌옇게 안개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죠, 가운데.
이런 걸 저희가 보통 확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누리에서 저희는 확산성을 발견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신종 발표도 하게 됩니다. 그 온누리를 탐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코스를 가지고 가면 팔이 2개가 있어요. 이건 무인 잠수정이에요. 타고 내려간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컨테이너실에서 로봇 팔 갖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숙달된 거죠. 옆에 홍합이 보이고 또 저기에 지금 뿜어져 나오는 지구 멘틀 그 안에서부터 그 마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열수 그 안개처럼 올라오는 거를 채집해서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조사하는 거고요. 이렇게 로봇 팔로 채집하고 여기는 홍합잎 있고 그리고 여기 새우들 이렇게 옆에서 헤엄쳐 다니고 그래서 이 버스킷 안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게임의 조이스틱을 거의 그 프로 게이머 이상으로 해야만 저게 심해 3,000m, 3,500m에서 저게 가능해요. 이제 온바다 먼저 보시죠. 보시면 제일 처음 발견한 건 로퍼스 갖고 저희가 찾아가서 발견한 여기였고 여기 이제 지금 눈먼 장린개라고 얘기하는 눈이 없는 개도 있고 새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침리를 먼저 발견했고 옆에를 돌아서 계곡 따라서 가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20m짜리 이런 애들이 한 7개 나열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전체 탐사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그 바다 밑에서 잠수정을 갖고 다 디스크립션을 하거나 뭐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 와서 저희가 3D 분석하는 과학적 기술 가지고 거기를 재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거기다 어떤 생물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그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3D로 모델링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물 채집을 저렇게 로봇 팔, 저거 매니퓰레이터라고 하는데 로봇 팔 가지고서 양쪽에 2개를 가지고선 생물을 저렇게 삽같이 뜨기도 하고 담기도 하고 호스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청소기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석션 샘플러인데 이 열수 지역을 탐사할 때 잠수성이 갖춰져야 될 가장 필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생물들을 이렇게 로봇팔로 찝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로퍼스도 조금 내경이 좀 짧아요. 그래서 구멍이 좀 더 큰, 예를 들면 엘빈이나 신카이 6500 같은 경우는 구경이 커서 조금 큰 생물들도 흡입할 수 있는데 로퍼스는 흡입해서 그 구멍 앞에다가 맞춰놓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내뿜고 이제 이런 방법을 썼죠. 또 오른쪽 팔로는 저희가 세디먼트 코어라고 하는데 아크릴로 된 이런 코어를 퇴적물에 이렇게 박아서 다시 퇴적물을 끄집어 올려서 이 퇴적물 안에 있는 작은 생물들, 중형저서 생물 같은 미생물들 특정 지역 가서 이걸 찍어서 여기가 화학적으로 조금 딴 데랑 다르다. 또 이상한 생물이 거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 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중형저서 생물이나 미생물 화학적인 어떤 그런 조사하는 그런데 이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잠수성으로 그걸 끌어올리면 아까 채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제일 처음에 70년대 후반에 발견됐고 특히 해양 생물학자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 된 거냐면 여기 있는 동물들이 먹지를 않아요. 높은 온도가 있는 350도 근처에서 사는 것도 신기하고 낮은 바다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수가 서식하고 있고 개체수 서식 밀도가 높다라는 이제 항구적 표현을 하는데 얘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입이 태화되어 있고 위가 없어요. 뭐를 갖고 있냐면 화학합성 자가영양 공생 박테리아를 갖고 있어요. 몸에 유황 성분을 한화시키는 박테리아를 몸에 공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산화되면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그 발생된 에너지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몸에 공생 박테리아가 어디 있는지가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전 지구의 뭐 육상생물학자든 해양생물학자든 생물학자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죠. 먹지 않는 생물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안 먹고 살아가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거를 어디 응용하는 데는 없을까? 또 여기가 300도시가 넘는데 쟤네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를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해서 많이들 거기에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양 처음 갔을 때는 미국의 나사 팀하고 같이 갔어요. 미국의 나사에서는 우주선을 만드는데 우주 대기권 통과하려면 열에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재를 여기서 좀 개발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왔고 그 유전적으로 걔네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도 분류를 해서 저희가 개치령의 신종도 발견을 해서 국제저널에 발표를 했어요. 총 구문 153종 약 3,000개체 이상
저희가 발견을 해서 확보를 해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15종 50개체를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기탁된 상태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연구를 주로 하느냐를 되게 알기 쉽게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최근에 요거는 아주 독특한 건데 열수 분출구에 나오는 그 플룸을 이용해서 알을 이렇게 산란하는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알 개수를 분석했더니 10,000개가 넘는 거예요. 짝짓기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암컷이 털어내는 거예요. 네마토다라는 선충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바다에 프리리빙하는 그런 생물들인데 굉장히 뭐 저는 예쁘게 생겼는데 어떤 분들은 징그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링을 갖고 있잖아요, 몸에 링을. 이게 1mm가 아니라 0.5 그 이하인데 굉장히 미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생리 활성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고혈압에 우수한 효능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발견한 구조예요, 요게. 그래서 그거를 국제저널에 발표를 해서 향후에 고혈압제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그 초기 단계에 저희가 지금은 머물러 있지만 일부는 사실은 동물 실험까지 간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페라조스타틴이라는 이 제인데 요거를 발견을 해서 저희가 요것도 특허도 했고 요건 동물 실험까지 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단계까지 가 있어요. 물론 과학적 목표도 있지만 저희는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이라 기초과학이라는 거를 달성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또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어떤 산업화를 시킬까가 항상 저희한테는 같은 숙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가 최종 목표예요. 제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